자, 이번에는 그냥 보면 특강 자료들은 보면 시험에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들에서 그 주요 지문들, 그냥 좀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 지문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암기 사항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은 뭐 일단 첫 번째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요 기출 지문들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OX 정답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암기 사항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해서 요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 부분들 위주로 부교재 가지고 아니면 요약서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이틀 동안 특강을 진행을 하니까 전 범위를 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부교재 가지고 나갈 겁니다. 부교재 가지고 어차피 PPT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부교재 가지고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거 강의 자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국계법은 먼저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을 하면 거기를 광역 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에서. 이 관할구역이라는 게 어딜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죠? 관할구역.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둘 다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이랑 뭐 개정된 내용이 생활권,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라서 이걸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그 구체적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이랑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이랑 복합용도계획,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얘네들은 지정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딱 2가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혁신구역이랑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들 조금 더 문제를 바꿔보면은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2개밖에 없는 거.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용도구역들,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네들은 규제를 하기 위한 용도구역입니다. 행위제한 강화하는 거. 근데 새로 생긴 용도구역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얘네들은 공통점이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다라는 거.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요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게 기, 지, 산, 대, 입 할 때 입이 요거 입체복합구역이죠.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요 2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걸 지정해달라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용도구역들. 요걸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입체 복합구역. 요거는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고 나머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을 제한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국토를 규제하고 나면 계획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죠. 그걸 개발행위라고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성장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이죠. 자,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그 다음에 도는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 군 계획.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광역도시 계획은 이 관할구역들을 2개 이상 묶겠다는 2개 이상. 이렇게 2개 이상 묶어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먼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자,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옆에 뭐 인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뭐 김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구리,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뭐 가평군 이런 거 하나 넣어보죠. 가평군. 이렇게. 자, 여기 동그라미들에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얘네를 묶는 겁니다. 2개 이상을. 해서 노란색으로 서울, 인천, 김포 이렇게 묶어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경기도에 있는 이 시나 군들을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자, 이렇게 먼저 빨간색에서 할지 노란색에서 할지를 정해야겠죠. 그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노란색은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근데 빨간색과 같이 같은 경기도에 속하는 시나 군을 묶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죠. 이걸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장이랑 도지사. 국장이랑 도지사.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국장이랑 도지사만. 국장이랑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누가? 국장이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죠. 지정할 때에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의견을 누구한테 듣는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심의를 거치는데 도지사는 어디? 지방.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니까 이 지정권자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수립하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여기 빨간색에서는 빨간색 밑에 있는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가평 군수가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근데 노란색에서는 이거 누가 수립한다고 했죠? 수립은 도지사가 김포시장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되죠. 서울시장, 인천시장이랑은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빨간색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같이. 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에? 3년 안에. 안 하면 시도지사가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국장이
국장이.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까? 이런 것들. 이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그 다음 하나 더.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그 다음에 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도 있습니까? 해서 요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방금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까? 네.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와 계획을 같이 수립했거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죠. 이렇게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권한자죠. 이 권한자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권한자들.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 이거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각각 승인을 하죠. 그 다음에 원칙은 계획을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뭘 신청할 수 있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국장에게. 이것도 지정권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랑 도지사가 다 하는 겁니다. 국장이랑 도지사가 다 하니까 나머지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요것만 따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립권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사유들 기억하시고. 오케이. 나머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립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은 몇 년마다 확인하죠? 5년마다. 그 다음에 의견 드릴 때,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한 회. 수립권자가 시, 도, 시, 군입니까? 그럼 의회도 시, 도, 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한테도 의견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협의,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겠다는 거. 협의 심의를 거쳐서. 해서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를 누구랑? 중앙이랑.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이랑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 한번 보면은 자, 1페이지에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다라는 건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노란색.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는 요거 맨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럼 이건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없죠. 지정한다 나오면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정하는 건.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절차죠. 일단 뭐 해야 되죠?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거죠.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한테 의견 듣습니다. 누구한테 의견 듣는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지사인데 왜 관계 중앙행정기관한테 의견 들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도지사한테 의견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는데 도지사니까 어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꽤 자주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그러니까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이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이럴 때는 맨 끝에 수립하여야 한다 보입니까? 수립은 어떻게 하죠? 공동으로 해야죠. 공동으로. 같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다만 원칙은 공동으로 하는데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시장 군수가 요청했을 때는 누가?
그러니까 별 말이 없으니까 지금은 도지사가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은 같이 한다라고 하시면 같이 한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했거나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도지사가 하겠다는 거.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 4번이랑 5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4번은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단서가 없을 때는 항상 원칙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없는 말을 자기가 넣어가지고 아니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할 수 있잖아. 그건 지문에 없습니다. 지문에 있는 것만 딱 지문에 가지고만 정답을 찾으셔야지 막 상상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는 그냥 원칙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한다라고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다. 근데 5번처럼 이렇게 예외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에는 누가? 국가계획이니까 국장. 국가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계획은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겠다. 빨간색에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이니까 이건 따로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죠.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해서 제가 그 밑에 권한자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항상 정리를 하는 거지만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아까처럼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노란색은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빨간색을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 먼저 둘 이상의 시, 도일 때 N은 지정을 해야겠죠? 맨 앞에 지정을 하죠. 지정하는 사람 누구죠? 국장. 그 다음에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수립하죠? 수립하는 거 누가? 같은 도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시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공동으로 근데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수립하겠다는 거 이게 수립권자. 수립권자. 그럼 이 수립권자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청회. 하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시군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이게 승인권자랑 지정권자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승인권자랑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사람도 국장이랑 도지사, 승인하는 사람도 국장이랑 도지사.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협의하고 중앙이랑 심의를 거칩니다. 도지사는 지방이랑 협의하고 지방이랑 심의를 거치겠다는 그거 써놓은 겁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요 줄을 잘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장이 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데 국장에게 뭘 한다. 아니면 국장이 하는데 지방의 뭐 의견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을 막 섞어가서 출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 줄만 잘 맞춰가지고 분류를 잘 하시면은 뭐 광역도시계획은 따로 틀릴 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기초조사에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까? 그리고 변동사항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공청회는 광역 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가 있다. 그게 처음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듣고 아까 여기 계획을 승인하는 것까지 했는데 승인을 하고 나면 이제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까? 이걸 송부. 그리고 수립권자는 이걸 받아서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수립 누가 하면 되죠? 특광시군이. 수립을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원칙은 해야죠. 대구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다만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어디서만? 시나 군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시나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지. 이거. 예?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이하인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대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그냥 제가 여기는 전부라고 써놨는데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굳이 또 한 번 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은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합니다. 특광시군 단위로.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미리 뭐 해야 되죠? 협의. 그 다음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 건 없고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방금 봤던 광역도시계획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데 맨 차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추가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까?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요거 얼마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5년 내에 실시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 그 요약서에 보면 있을 건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수립권자가 누구였죠? 특광시군. 그럼 의회도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그 다음 국장이나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무조건 특광시군만 수립을 합니다. 특광시군만. 예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거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승인을 해야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 근데 이제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지사가 승인. 이제 나머지 절차는 똑같은 겁니다. 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시,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권자의 국장이 없으니까 협의 시비를 중앙이랑 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역시 이것도 승인하고 나면 수립권자한테 송부하고 그걸 일반이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페이지 보면은 자 수도권에 속하고라고 돼 있습니까? 수도권에 벌써 쓰였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이하. 10만 이하인 시나 구는 시라고 돼 있으니까 맞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자 여기 우리 아까 계획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봤는데 요 위에 사실은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계획은 상하관계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계획에 부합, 그 상위 계획에 항상 부합하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상위 계획이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장 운수는 기본 계획 재검토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시장 운수는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협의.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적성평가를 실시했을 때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확정하는 거죠. 요것도 권한자를 밑에다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권한자 말고는 뭐 별로 딱히 외울 게 없으니까 뭐 기초사에서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얼마 안에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위에 지문에 있으니까 1번 지문은 따로 별표를 할까요? 기출지문에. 그래서 기출지문의 1번 이게 뭐 기본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권한자들은 밑에 역시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권한자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은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주민의 입안 제한이죠. 주민의 입안 제한. 요거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자면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 요렇게 8가지. 요 세 개는 그냥 출제 1순위.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뭐 주민의 의견, 주민의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요 세 개는 그냥 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조금 있죠. 자, 관리계획에는 이런 것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 요게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 때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보는 것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구역.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뭐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자, 관리계획도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그러면 입안권자 원칙 누굽니까? 그렇죠. 특광시군. 그 다음 기본계획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만든 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럼 관리계획도 이걸 스스로 확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구한테 승인받죠? 도지사.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대도시시장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아까 기본계획은 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암기사항이라고 하면 요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정을 국장이 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권자,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고 결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입안권자, 원칙은 특, 광, 시, 군인데 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협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하는 거니까. 협의 나오면 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성립하지 않을 때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장이 입안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요거는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뭐죠? 국가계획.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입안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어디?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장의 조정 요구에 따라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둘 이상의 어디?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입안하고 두 번째 거 뭐 시험에 나오기 힘드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요게 입안권자입니다. 원칙은 특광시군이 하는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때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자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들. 그 다음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죠? 시, 도, 대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와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죠? 지구단위 계획 5번. 요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게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는 수립권자, 승인권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일단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권한자에 별게 없으니까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이랑 관리계획 요거 원칙적인 수립권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수립권자 요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요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민의 입안 제한이죠. 아마 밑에 정리가 돼 있을 거면 자료에도 3페이지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제한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죠.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그 다음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나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제한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네.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여기서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여기 제외하고 제한을 받았을 때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며칠이죠?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얼마 연장하죠? 30일.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다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제한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죠.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아마 책에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 요건. 나온 적은 없지만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내용이랑 4페이지에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게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정리했죠?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초조사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기초사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토지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근데 관리계획에 오면 하나 더.
환경성 검토. 아무리 모르더라도 이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중에 4개는 알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중에 2가지가 있죠.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도심지. 그 도심지라는 게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할 때, 이럴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조사를 생략할 때에는 토지적 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토지적 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은 여기서도 얼마 안에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죠? 5년. 그 4개는 알고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제 조금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 나왔던 건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질, 공청회. 근데 여기서는 공청회 하면 안 되고 열람을 시켜주겠다라는 거.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다 며칠이죠? 14일 이상. 해서 열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보여드립니다라는 걸 먼저 공고를 합니다. 열람 공고라고 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해주는 거죠. 60일 안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의방권자가 특광시군이니까 당연히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기억이 나시려나?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용도, 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 구역, 시리는 가만히 있고 자, 용도, 지역. 여러분보다 시리가 더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이런 것들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요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2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2번째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관리계획은 협의를 누구랑 하겠다는 거죠? 국장과. 그다음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뭐에 대해서 결정하죠? 지구단위계획. 이럴 때는 심의를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작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지형도면. 이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이때. 이거.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렇게. 그리고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해서 3페이지 다시 가보면은 2페이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 누가 입안을 하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이렇게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입안을 합니다. 2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면적은 뭐 제한, 아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 면적은 1만 이상, 그 다음에 3만 미만,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입니다. 관리 이거. 그 다음에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이상이죠? 50% 이상. 이럴 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엄청 냅니다. 용도지구에서도 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도 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보는 겁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심지입니까? 이럴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초조사를 생략할 때는 나머지 토지적 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관리계획은 원칙 누가 입안한다고 했죠? 특광시군이.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협의. 여기다가 조금 더 해보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면 국장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겠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5번. 관리계획 위반에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면적에서 제외한다. 해서 제한할 때 동의를 받는데 기반 시설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죠. 이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의 내용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 관리 계획구역.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우는 것들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이거 누가 결정하죠? 시장 군수가.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 후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다가 다음 날 넣어가지고 많이 내죠. 네.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라고 해서 관리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거 계속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냥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계속하려면 원칙은 관계없이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착수한 사람은 3개월 30일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계속할 때는 30일.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근데 국계법에서는 3개월. 이게 이제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관리계획도 재검토는 5년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자, 조금 쉬었다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부터 보죠.